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하지만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거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박앵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밝게 또 대차게 인사를 드렸으나 사실은 오늘 제 속안견이 너무나 쓰립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마음 단단히 먹고 포트 조정을 좀 할 거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의견들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과 이 시각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숨을 푹 하고 내쉬게 됐는데 사실 오늘은 두 분께 조금 죄송한 마음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권주임께서 지난번에 RFHIC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얘기하셨고 에코마이스터 얘기하셨는데 제가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재영 차장님 유진기업 제가 매수하지 않았었고 설상가상의 가온미디어는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팔고 나서 이렇게 급등합니다. 오늘 지금 나왔던 종목들, 이 두 분이 지난주 후반에 얘기하셨던 그 종목들 모두가 급등을 하는데 저는 하필 그 지난주 목금에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제 손이 너무 원망스럽고 박 차장님 저 때려칠까 봐요, 이거. 너무 자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속상한데요. 주식시장에 있으면 이런 일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막 어저께 판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가고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막 급등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걸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뭐 점쟁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그런 얘기에서 제가 좀 박앵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는데 코스톨라니는 주식과 경제를 네. 산책 나온 개와 비유를 했어요. 산책 나온 개예요? 네. 뭐냐면 우리가 목표 지점이 저쪽에 있으면 사람이 개를 산책시켜서 나올 때는 사람은 목표 방향으로 바로 갑니다. 네. 그게 경제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목줄에 매여 있는 개와 같아요. 왔다, 주인을 왔다. 그렇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2011년인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선 테마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거 어디 있나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트레이딩을 막 기가 차게 막 올라갈 때 사고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떨어질 때 팔았다가 또 싸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거고요. 그런 걸로 자꾸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면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본인의 소신대로 저는 밀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보조는 우리 권주임과 제가 좋은 종목 가져와서 잘 할 테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놓친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이 사실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저를 또 시청자분들 위로하는 이야기로 실패는 잊어라, 교훈만 기억하자. 권주임님. 네. 하지만 권주임님은 그간 좀 속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박재영 차장님 종목을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권주임님의 종목 가온미디어를 막 팔아치웠어요. 근데 걔는 급등하고 막 그렇게 5G 제가 구박드렸는데 5G 종목들 다 올라가고 정작 제 포트엔 없고 쌤통이다 막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계속적인 실수와 그리고 이 실수를 보완을 해서 다시금 이런 실수를 안 되짚어 보게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실수만 자책을 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패자가 되는 지름길이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포트가 잘못됐다라고 싶으면 종목을 과감하게 편입 퇴출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 종목은 그래도 수익을 최대 추구를 하고 또한 빠지는 종목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르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 컨셉,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의 바이오가 잘 간다더니 안 가네? 그럼 바이오가 아니고 남북 경업주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에코마이스터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뭐 이제 통신주 5G가 이제 갈 것 같다 해서 5G가 또 가지만 또 반대로는 지난번에 뭐 제가 뭐 S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거 태양광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또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테마 섹터를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박재영 차장님과 저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박앵커님이 거기서 딱 선별적으로 잘만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좀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좀 버텨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믿고 가겠습니다. 시장 안 받쳐줘도 이 안에서 또 분명 방법들이 있겠죠. 시장이 힘이 나는 순간에 또 크게 튀어서 제포트를 꽉 채워줄 종목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두 분이 주신 종목들, 놓친 종목들 아쉽지만 미련을 좀 내려놓고요. 시장 살짝 보자면 이 남북 경협주 위험하다 생각은 했는데 사실 뭐 작년인가요? 신라젠 보는 느낌이에요. 안 갈 것 같아, 더 못 오를 것 같아 했는데 계속 가는 친구들은 가고요. 또 급등락을 뭐 거듭하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엮일 수 있는 광물 산업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박 차장님, 이 가운데서는 좀 유익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남북 경협 광물 쪽에 엮어본다면? 뭐 2,000조가 되니 3,000조가 되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오늘 상사주들이 급등하고 그 기계업종, 진성TC나 이런 뭐 광물 캘려면 건설기계 있어야 되잖아요. 그쪽이 올라가고 뭐 현대건설 오늘 15%나 오를 만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시장은 뭐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뭐 개인들이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테마성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기관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수급 보면요,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네.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거 내가 좀 싫다, 테마성 싫다 그러면 HTS 끄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이런 쪽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를 잡는 게 맞다라고 봐요. 대장주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건설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죠? 제지, 뭐 조림 사업을 할 수 있다. 북한 이게 그 대북 제재 사각지대 조림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제지나 뭐 이런 쪽이 막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뭐 시멘트가 올랐고 아이들을 이제 뭐 북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아가방이라든지 재료 시스템 이런 게 올랐잖아요. 돌아가면서 올랐는데 건설 쪽은 계속 쭉 올랐습니다. 그런 쪽을 본다면 가장 이제 대장 업종 중에서 뭐 현대건설 같은 뭐 네. 그런 쪽을 뭐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철도가 이제 뭐 올랐다. 현대로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봉영강, 그러니까 철도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쪽이 함께 올랐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철도 쪽, 현대로템 같은 쪽 대장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안 볼 게 아니면 대장주를 잡는 게 빠질 때도 그게 좀 덜 빠지거든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이제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건설일까요? 현대로템일까요? 뭐 굳이 그 두 개 중에 골라본다면? 어렵네요. 원래 어렵죠. 어려운데 현대건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업황의 크기라든지 업종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최근에 현대건설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GS건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주가가 쌌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갈지 사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뭐 제 성향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 오르는데 지금 이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미 이거는 영역 바뀌긴 해요. 그렇죠. 저는 안 살 건데 굳이 내가 이걸 사야겠다. 이 중에서 골라라라고 한다면 뭐 현대건설이고 시기는 누구도 몰라요. 시기는 누구도 모르니까 결심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권주임님은 어떠세요? 박중근님, 중근님 성함 맞으신가요? 중건님. 아무튼 이분 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현대건설이 남북경제협력의 최선주도 이끌어갈 겁니다. 최선호주로 뭐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 이분이 참 남북경협주에 관심이 많으세요. 부산산업에 투자하셔서 수익도 많이 내셨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권주임님은 현대건설 뭐 지금 자리 때 매수하라면 매수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좀 어렵다.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러나 이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때부터 계속적으로 북한과 교류가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여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건설이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에 넘어간 지 5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과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그런 기여도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일어날 그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오르는 건데 사실 저는 현대건설보다는 뭐 현대엘리베이나 아니면 현대아산 뭐 이쪽이 오히려 더 수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일단 두 분은 지금 좀 이 남북 경협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리스크가 두 분에게는 좀 있기 마련이겠죠. 이런 걸 얘기하시기는. 채팅창에 송승헌 님이 박 차장님, 송승헌 님 아시는 분 아니시죠? 박 차장님 잘생겼어요. 화이팅이에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김진님께서는 이 권주임님도 잘생기셨어요. 두 분 오늘 뭐 각각 가족 한 분씩 여기 들어와 계신 거 아닌가요? 제가 어제 가족 모임을 했는데 네. 저희 엄마랑 와이프만 보고 있다가 방송을요. 누나들도 시간이 되면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누나 이름은 아닌데 누나가 감사합니다. 또 아이디를 송승헌. 하나 여섰을 네. 수도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네, 두 분 뭐 잘생기셨죠. 자, 힘낼게요. 잘생긴 두 분과 함께 힘내서 일단 오늘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 열어보시죠. 각각 두 종목씩 들어와 있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FST, 그리고 DY파워, 그리고 권주임님은 엔지스 테크놀로지, 모비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대 종목 얘기 좀 살짝씩 들어볼까요? 박 차장님 종목에서는 사실 제가 관심이 가는 건 DY파워예요. 제가 일전에 흥국도 박민영의 궁금주, 흥국 잘 가고 있어요, 참. 흥국도 박민영의 궁금주였는데 저는 약간 굴삭기, 건설 경기 뭐 이런 쪽 종목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DY파워가 유압 실린더 만드는 업체죠. 네, 박앵커 외모랑 안 어울리게 또 그런 약간 건설 중장비 이런 거 좋아해요. 중장비를 좋아하시네요. 이 회사는 유압 실린더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압 실린더라는 게요. 사실 기술력도 조금 있어서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부품이고요. 건설 기계에 쓰이는 이 유압 실린더가 단순히 부품으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제조사는 요새 보통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니 5만 개가 들어가니 네.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요. 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아웃소싱을 하죠.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에도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제조 단계부터 합니다. 그리고 생산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한 20-30년 동안 계속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일부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부품사들은 일반 부품사와 다릅니다. 여기에 설계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사실 속도와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객사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두산인프라, 현대건설기계, 히다치, 캐터필러, 뭐 네. 중국의 로컬 업체들까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 된다.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이 잘 되면 캐터필러, 중국이 잘 되면 두산인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이쪽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 기계 자체 이 인프라 사업이 커지는 것에 이제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도 10배 초반대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의 네. 움직임이거든요. 여러 번 고가를 도전을 했다가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주봉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물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뭐 본전에 와서 파는 뭐 그런 차익 실현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가격대가 가벼워집니다.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장기적으로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Y파워도 대북주인가요? 라고 앞서 박 차장님께 잘생겼다라고 하는 분이 송승헌 님이 올려주셨는데 대북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엮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북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대북주와 DY파워. 네. 연관돼서 오늘 진성TC라든지 기계업종들이 네. 앞서 말씀드린 천원자원이 2,000조, 3,000조 되면 그건 그걸 파내야 되니까. 그렇죠. 삽으로 팔까요? 삽으로 못 파요. 이런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건설 기계가 많이 이제 쓰인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진성TC라든지 DY파워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보너스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속을 들여다보면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DY 파워를 참 유익 있게 저는 사실 보고 있었었는데 뭐 그렇게 잘 가주지 못했어서 왜 못 갈까 이런 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DY 파워를 이야기해 주셨네요. 관심을 좀 가져볼게요. 햇빛마을님이 땅을 곡괭이로 판다는 뭐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 좋아요. 숟가락 하이드로파스칼님. 네,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감사하고요. 권주임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앞서 채팅창에 저희 PD님이 이 종목 땡기네요라고 올려주셨어요. 권주임님, 저희 네. 땡겨도 될까요? 끌려가 볼까요 한번? 일단 뭐 남북 경협지를 지금 편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 실적과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여태까지 좀 잊혀졌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내비 링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핸드폰을 하는 미러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현재 이 회사가 LG전자를 통해서 GM사에 네. 전량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 포인트로 가장 그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OTA라고 오버 더 에어라는 뭐 약자인데 뭐 이제 공기 중에 이거 우리가 자율주행의 필수의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전파가 없다면 네. 거기에 대한 전파 송신의 수신 장치가 없다면 큰일 나죠. 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모듈화, 그러니까 시스템화를 가장 이제 선구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회사가 언제 상장이 됐냐면 2017년, 그러니까 작년 2016년 정도에 상장이 됐죠. 네. 2016년 7월에 상장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관심 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점점 이제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버스가 등장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5G 상용화가 된다면 여기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뭐 트루윌이라든지 네. 막 이러한 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탄력이 괜찮고 또한 앞으로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을 한번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그 한 6월 정도, 7월 정도에는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한번 상승 모멘텀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좋습니다. 한 5월 들어선 떨어진 적이 없네요. 계속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4% 정도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양호쌍박이네라고 마을님이 올려주셨어요. 두 종목 다 확실하게 모멘텀이나 또 이 탄력 또한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엔지스 테크놀로지 박 차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설득이 되거든요. 박 차장은 어떠세요? 뭐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저도 이런 모양의 차트 움직임을 좋아하고요. 네. 뭐 대북주가 아니어도 이렇게 핫한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니까 저는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런 걸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하시듯이 저희 방송 얘기인데 박 차장님 그래서 엔지스 테크놀로지 제가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음에 제 종목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그럼 그 시간이 종목이 있나요? 앞서 뭐였었죠? 저희가 저는 FST를 가지고 FST 왔는데 이 또한 또 생소한 종목이에요. 뭐 하는 업체예요?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실적이 너무 좋아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이 회사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뭘로 먹고 살고 있죠? 반도체. 반도체예요. 지금 반도체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것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반도체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5월 수출도 이제 18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났나요? 그게 조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조선을 제외하고는 10%대 수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이 회사는요. 펠리클이라는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이라는 펠리클이라는 소재를 생산을 합니다. 네. 여기에 칠러라는 장비를 생산을 해요. 굉장히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열을 이제 빼주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뭐 핵심 장비와 소재를 이제 납품을 합니다. 펠리클이요 미세화 공정이 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D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몇 년 전부터 시스템 LSI,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력을 그러니까 좀 힘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펠리클은요.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 쪽에 7배, 8배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 SK 하이닉스도 시스템 LSI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펠리클 쪽을 삼성전자에 90% 납품을 하는데 90%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이닉스까지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장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평택 2층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칠러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공급도 계속 될 거고요. 리필형 스크러버, 그러니까 칠러랑 스크러버는 뭐 사촌지간 거의 연결되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칠러만 팔다가 스크러버까지 된다. 그러면 장비 매출이 훨씬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자회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법으로 이제 4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 계측 장비, 포토마스크용 계측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이 회사 저 주봉상으로 이런 모양들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6,000원, 7,000원대 여러 번 도전했는데 2015년도에 8,470원 찍고 굉장히 오래 행보했고요. 실적을 보면요. 그때는 불과 600억 매출이었어요. 2014년도 600억, 2015년도 800억. 근데 계속 늘어나죠. 1,100억, 1,900억. 실적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주가는 제자리입니다. 밸류에이션 보면 내년 기준으로 PER 8배예요. 물론 이제 장비주들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이제 많이 비싸봐야 12배, 뭐 13배 이런데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4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죠?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주가는 그때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전방 산업을 보더라도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기 고점 돌파를 하면 매물도 없습니다. 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ST의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또한 5거래 연속해서 오늘 두 분 다 최근 탄력 좋은 종목들로 정말 맘먹고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오늘 다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금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대표님이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권주임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모비스 종목 빨리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모비스가 아니고 그냥 모비스인데 이 회사는 또 뭐예요? 네, 이 회사는 그 작년에 이제 기술특례 상장으로 이제 상장이 된 스펙을 합병하면서 상장된 업체인데요.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그 투자 포인트는 감속기 모듈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뭐 중성자, 뭐 광성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제 원전을 대체할 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쓸 그런 소재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항의 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이 회사의 제품이 전량 납품이 됐고요. 또한 네. 그 추가 수주로 뭐 올해도 한 대 내지 2대 정도는 더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뭐냐면은 이제 대전의 입자가속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과거에 지금 정권 교체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사업비를 할당받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주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부권 교체 이후에 안정화가 되고 있고 대전 입자가속기에 대한 사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납품이 이루어져서 매출도 일부 발생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단기로 상승할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그 빅데이터 관련된 M&A입니다. 이 회사의 그 자체 시스템이 이제 머신러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고라고 알죠. 알파고 네. 그러한 그 시스템을 이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독자 개발했다는 그러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한 100여 개, 500여 개 넘는 M&A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러한 그 빅데이터 활용을 한 M&A만 그 성사가 좀 이루어진다면 향후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런닝머신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매우 좀 저렴하다 보여지고요. 또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2차 상승이 나타날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비스까지 얘기 들어봤어요. 오늘 네 종목 다 정말 괜찮네요. 관심도 가고요. 자리대 뭐 높아도 사실 더 이상 이렇게 지금 시세가 너무 올랐네 이러면서 망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이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라 좀 저에게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해요. 권주임님, 제가 지금 포트에서 좀 덜어내고 싶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덜어봐야 될지 한번 본인의 계좌라면 난 이 종목 좀 덜고 가겠다. 네, 일단은 이노와이어는 좀 끊어진 것 같아서 네. 이노와이어리스하고 큐렉소는 일단 편출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노와이리스가 지금 RFHIC처럼 5G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재진입을 해도 충분히 뭐 시간차로 인해서 좀 매수를 저점에 잡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큐렉스의 경우에도 이제 10,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분할 매수를 오히려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에게는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좀 그런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일단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와 큐렉소 본인의 이 소개 종목이었는데 사실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았다 이야기 주셨어요. 좀 정리를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상하게 큐렉소는 제가 정리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들고는 가고 싶은 상황이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저는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두 종목을 오늘 매도를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박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비전 괜찮을까요? 사실 저희가 한번 비중이 줄였었던 종목이거든요. 매도의 기준이 우리 박 앵커는 조금 있으신가요? 어떤 매도의 기준? 저는 좀 연일 하락해서 계속 손실폭이 커진다면 돌릴 때 상승을 할 때도 사실 그 손실 메꾸는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이 손실 나는 건 털고 가고 싶어하는 주의예요. 하이비전 한번 차트 잠깐만 좀 볼까요? 네, 하이비전 물론 차트. 이제 문제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5% 10%는 정말 하루 상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하이비전이 이 추세로 저는 꺾였다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18,870원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 요거를 이탈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때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내가 더 좋은 게 있어서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을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맞다라고 본다면 손절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처음 샀을 때 생각을 한번 좀 상기를 해보면 기억을 해보면 그게 달라진 게 있나? 아니야? 그러면 홀딩인 거고요. 달라졌다. 3D 센싱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 박 앵커가 잘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네. 처음 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샀을 때 제가 설득됐던 그 순간을 시작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제가 매수할 종목부터 빨리 우선 매수를 좀 걸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매수 종목은요. 아마 많이들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DY파워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DY파워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만 26,150원에 매수를 걸어놓을 상황이에요. 6.9% 상승 중입니다. 지금 매수한 상황이고요. 쉐를 해보면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포트 보유 비중이 1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티웨이 홀딩스, 코스맥스 BTI, 유니테스트는 수익 구간인데 큐렉소, 이노와이어리스, 유니드가 지금 소폭 손실 구간으로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DY파워 한번 수익을 내주길 기대하겠고요.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매도하고 가겠습니다. 분명 그 권주임님께서 사실 가온미디어에 이어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RFHIC 하필 그두 종목 중에서 제가 선택한 이노와이어리스만 좀 손실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잔액 매도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조금 강하게들 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좀 포트를 비워내고자 합니다. 17,500원에 550원에 매도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17,550원에 매도를 건 상황이고요. 4.6% 손실입니다. 아직까지 매도는 체결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이 매도가가 체결이 된다면 볼 거고요. 만약에 체결되지 않는다면 내일 다시 한번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Y파워를 매수했습니다. 권주임님, DY파워 간략하게 의견을 추가적으로 줘보실까요? 박재영 차장님 종목이긴 한데. 네, 일단 상승 기술적 분석상 상승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도 7% 이상 급등을 하고 나는데요. 27,000원만 더 벗어나면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세는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겠죠. 따라서 지금 상승에도 내일 정도 1, 2, 3 해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한번 이런 상승세를 타고 나서 여기서 좀 손해를 좀 만회하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DY파워로 다른 손실권들을 모두 만회해서 다시 한번 본전 이상의 금액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재영 차장님, 권홍석 주임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봤습니다. 종목 얘기도 감사했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